조정 대상 지역이 설정되면 당장 자녀가 취득세가 확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그 취득세 중과세라는 게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증여 쪽에도 있는데 갑자기 3배 정도 올라가면 12.4%나 13.4%를 내는데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요.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증여와 상속에 관련된 세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만 요즘-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일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복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국토부 혹은 다른 데서도 네. 활발히 지금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확실히 이제 이따 말씀도 올리겠지만 상속세가 개편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세 실질 걱정이 엄청 더 늘어나셨습니다. 왜냐면 주택 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 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저 이제 KB 부동산 촬영 이제 요청 주셨었을 때 그때 찍었을 때와 지금 부동산 가격 살짝 한번 봤거든요. 와, 나 뭐 했지? 부동산 안 사고 나 뭐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나는 그냥 내가 거주하려고 산 집인데 이 집 가격이 올라서 상속이 일어나면 세금 막 늘어나니까 그 걱정도 더 깊게 늘어났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아시는 거 다 풀어 내놓고 가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이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걸 네.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세무사님 보시기에 앞으로 부동산 세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이 보도 자료가 나오고 나서 그 링크를 제가 진짜 많이 받았어요. 많은 분들에게 이제 믿었었냐? 이런 식으로 갖고 말은 하지 않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방안으로 활용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다. 이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 보유 처분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2017년 파리 대책과는 확실히 다른 양상이죠. 그때는 이제 세금을 점점 이제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극점으로 다른 게 2020년 이제 7월 11일 대책이었을 텐데 그때 점점 세금이 강화됐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상태가 사실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취득 단계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취득세는 이미 중과세가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1주택자만 기본세율이고 2주택부터는 중과세 8%, 3주택은 12%, 비조정도 3주택은 8%, 4주택은 12%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 여부로 대부분의 세금의 중과세가 나뉘니까 그 부분도 같이 믹스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면 취득 단계에서는 이제 취득세가 지금 많이 강한 편인데 최근에 기사 보니까 15억 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어떤 분의 의견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취득은 더 이상 건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너무 강한 중과세고 오히려 이거를 이제 확장하는 면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서울을 거의 다 묶지 않을까. 네. 지금은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맞습니다.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는데 이제 아마 서울 거의 전역을 전역을 다 묶는다. 그다음에 과천이랑 성남 이렇게 묶지 않을까. 음. 특히나 지금 6월 27일 날 그 가계대출 강화 방안 나오고 나서 대출 맥스가 6억 원이 돼 버리니까 거기다 본인의 이제 자본은 이제 에쿼티 3억 정도까지 해서 9억에서 10억 원 미만의 거래가 엄청나게 이제 풍선 효과처럼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겠구나. 네. 왜냐하면 어디죠? 지역이 노도강도 다 포함이 그렇죠. 되겠군요.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전역으로 보시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묶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주택 가격의 상승폭으로는 많이 올랐을 수도 있으니까 8억에서 10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높은 상승폭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아마 좀 많이 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딱 설정되자마자 취득세가 갑자기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즘 문의가 그게 많으신 거예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3주택 있으시던 분들이 이제 주택수를 줄여야 되나 자녀에게 한 채를 주려고 하는데 자녀도 이미 한 채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설정되면 당장 자녀가 취득세가 확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그 취득세 중과세라는 게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증여 쪽에도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는 사람, 증여자가 2주택자 이상이면서
시가 표준액,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뭐 개별주택 가격 3억 원 넘는 거 이렇게 주게 되면 자녀가 그 증여취득세를 원래는 이제 한 3.8이나 4% 정도 내는 거를 갑자기 3배 정도 올라가는 12.4%나 13.4%를 냈는데,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설정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설정되면 그 다음날부터 뿅 효과가 뿅 발휘돼 버리니까 이게 정말 갑자기 자녀에게 주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거 설정되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이 없다. 아, 네. 진짜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법무사 사무실에 이걸 주고 이미 다 네, 서류 같은 준비해놓고 거를.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 설정되면은 그날 이제 대책이 대부분 11시나 3시에 나오거든요. 그날 이제 등기소 가면 장관입니다. 뭐 그 시군구청 취득세과 가도 장관이고 막 부랴부랴 하시는 네.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그런 관점으로 좀 늘어날 것 같은데 반면에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하죠. 왜 점점 강화되는 것만 있냐. 말 그대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은 지금 사실 미분양이나 이런 게 좀 심한 데도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방 건설 경기 살리겠다고 나온 대책도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본다 그러면 촬영을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대책 딱 보자마자 이건 촬영 안 해도 되겠다. 뻔한 얘기다.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지방 미분양? 아, 이세무사, 당신 같으면 사겠어? 바로 이래버리니까 그렇죠. 양도소득세 혜택? 아니,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생겨 내는 올라야지 거죠. 되는 거니까.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도권 외 지역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 대부분이니까 그 지역들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좀 일시적으로든 뭐 취득세 중과를 아예 배제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법하지 않나. 그게 좀 정말 활성화의 목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저는 보유 쪽이 당연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보유. 네. 네. 보유 말고는 지금 강화할 포인트가 많이 없고, 그다음에 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보유세가 좀 낮은 편이다 이러는데 보유세가 거치는 액수는 사실 큰 편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에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몰빵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불패.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정권에서도 이제 약간은 이제 자본시장으로 가자 해서 코스피 쪽으로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지금보다는 엄청 셌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불과 뭐 2020년도, 21년도에는 정말 1년에 뭐 7조, 8조 막 거치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부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뭐 이렇게 다시 바뀔 수도 있고, 세부담 상한제도 3배로 다시 바뀔 수도 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다시 올라가. 60%가 아니라 뭐 80, 85, 90. 거기다가 이제 공동주택 가격도 현실화율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그것도 올라가면 그것만 해도 뭐 벌써 네. 그렇죠? 세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내가 왜 그 부자들을 걱정해줘야 돼 이럴 수 있는데 그 보유를 아예 못하게 되면 원주민을 사실 쫓아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라 그게 거주에 대한 뭔가 제한을 막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과도하면 좀 그렇다 생각은 드는데 종합부동산세가 그나마 남은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 묶이면은 이런 종부세 부담이 중과세 되는 것도 더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처분이 남았는데 양도소득세인데 이거는 뭐 당연히 다들 뭐 KB 부동산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2026년 5월 9일까지 지금 중과 배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죠. 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만 이제 이 중과세를 적용을 받는 건데 이게 지금 보유 2년 이상 있다. 그러면은 당신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26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 적용 안 해줄게. 그냥 일반 세율로만. 네. 네. 근데 이게 22년도부터 이렇게 적용이 돼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감이 없으세요. 없죠. 네, 없는 걸로 없으세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면 네. 최근에 압구정 현대 거 양도 차익이 110억 정도. 아이고, 야, 대단하다. 야. 예, 옛날 진짜 오래 보유하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역시 부동산의 입지라는. 자, 어쨌든 110억인데 이게 1세대 1주택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받으면 세금이 한 11억 정도 나와요. 실효세율이 10%밖에 안 실효세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엄청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3주택 중과세로 딱 가면 얼추 계산하면 한 90억 정도 나와요. 네. 90%. 네, 감당을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게 좀 무서운 세금인데 이게 일반적인 분들로 좀 진입을 해보면 내가 15억 원에 팔았고
예전에 취득가액은 3억 원이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다 받고 80% 적용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한 600만 원 나오거든요. 아, 네. 어, 12억 아주 낮죠. 네. 네. 나이스하네요. 네. 근데 이게 3주택자 중과세가 딱 되면 6억 7천 정도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네. 110배가 올라가 버리는. 네, 너무 이제 극단적인 걸 네네네네. 뽑긴 했지만 네. 그런 식의 중과세가 다시 이제 도입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령으로 매년 1월 달에 경제정책 방향 때 1년씩 연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전 정권의 이제 시행령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주택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계속 내놓는 상황이면, 저는 오히려 이번 대책 때 빨리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뭐 오히려 더 넓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거 연장 안 할 거야. 알지? 이제 힘들어질 거야. 뭐 이렇게 시그널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기간을 줘야 그래도 언제 팔까 뭐 이런 것들 조율하는 여유도 주는 거니까. 다주택자나 아니면 똘똘한 한 채여도 부담이 커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9월에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갈 거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무주택자 분들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선 세금 좀 강화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집값 좀 내려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좀 강화를 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을 갈 것 같으세요? 와, 근데 양극화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양극화는? 생각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걸 속된 말로 이건 것 같아요. 부자는 아직도 진짜 많은 것 같다. 네,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많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냥 니즈의 개수에 비해서는 주택수는 적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고급 예. 주거지는 여전히 계속 좀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더 올라갈 것 같고. 음. 제가 오히려 우려하는 바는 사실은 전세제도가 이제 조금씩 없어지면 월세화 돼 가는데, 월세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임대소득도 사실은 보유의 세금이거든요. 내가 주택을 임대를 줬었을 때 내는 세금인데, 주택 임대에 대한 다양한 지금 혜택이 좀 있는 편인데 그게 많이 축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월세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전세금에 대한 이제 내가 에쿼티가 부족하니까 그걸 월세로 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득이나 소득세를 내거나 건보를 내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종부세가 올라가면 이제 당연하지만 조세의 정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 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더 빡빡해지겠네요. 네, 진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KB 부동산 보시는 분들 진짜 도움이 될 건데, 세무사 2억까지는 그러는 무이자라면 제발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라. 요즘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되면은 뭐 코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식을 좀 해서 자산을 불려라 해서 그 시드를 좀 주는 경향도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관점, 어떤 사례로 나오는지를 알아야